네, 황성준입니다. 오늘 다시 이제 황성준의 북캐스트 6탄을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로저 스크루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철학자입니다. 제가 여러 철학자를 존경합니다만 아마 생존하고 있는 철학자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고, 이분이 책을 쓰면은 목차도 안 보고 일단 사봅니다. 그런 분 중에 하나인데, 제목은 How to be a Conservative. 도대체 어떻게 이제 이 보수주의자가 되는가? 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쭉 이제 주로 번역되지 않은 책을 소개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예외입니다. 이 책은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이 된 책 제목은요, 합리적 보수를 찾습니다. 라는 걸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불행하게도요, 이게 좀 예의가 아닌데, 이 번역본은 제가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얼마나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예정은 좀 다른 책으로 오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책으로 바꿨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꾸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제 요번에 북캐스트 6번째고, 이거 아니라도 다른 데서 이제 여러 가지 강연이라든지 강의를 하다 보면은 보수주의가 뭔지를 좀 알고 싶은데 딱 책 한 권 소개시켜달라. 참 그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물론 이 책 한 권 읽는다고 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영국, 미국식 소위 말하는 잉글리시 스피킹 월드에서 사용하는 컨설버티즘이라는 게 뭔지를 그래도 두껍지 않은 책으로 한 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책이라서 우선 소개를 합니다. 이런 것을 소개시켜달라는 분들이 의외로 좀 제 주변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좀 섭섭한데요. 바로 이제 이 북캐스트를 주관하는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중단된다 해서 영원히 없어지는 건 아닐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당분간은 이 6회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서 영어책 읽고 소개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직접 읽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진짜 보수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계신 분이면은, 교보서점 같은 큰 대형 서점에 이거 영문판도 제가 알기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 번역본은 제법 그래도 다행히 요즘에 좀 잘 팔리고 있는, 물론 이제 소설이라든지 그런 대중적으로 잘 팔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나가는 걸로 제가 서점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으신 분은 원서를 읽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원서랑 이 번역본을 좀 대조하면서 읽으시면서 영어 공부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도대체 스크루턴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좀 설명해드리고, 이 책의 내용을 간략히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번역서도 있으니까 직접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스크루턴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1944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노동자 출신의, 나중에 이제 노동자 출신인데 나중에 교사가 됩니다. 시골 학교 교사가 되는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나중에 아버지하고의 이제 갈등 문제 같은 걸 책 쓴 것도 있고 그런데요. 그 주 내용은 그겁니다. 아버지는 아주 열렬한 영국 노동당 지지자이자 사회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이제 조금 뒤에 말씀하셨지만 아주 한국말로 좀 의역을 하면 꼴통 중에 꼴통인 보수주의자가 되는 거죠. 이제 보통 바뀌죠. 아버지가 좀 보수주의자고 아들이 그래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어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 사람은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갖고 그야말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이제 철학부에 들어가서 미학을 전공하는데, 사실은 자기는 그렇게 미학이 이게 뭔지를 고등학교 때 몰랐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생들이 미학이 뭔지는 잘 모를 것 같은데, 대학 가서 철학을 같은 걸 공부하려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학년 때 이제 강의 같은 걸 듣고, 미학이 너무 매료가 돼갖고 이제 미학을 전공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철학도 초반에는 그 당시에 주류인 이제 분석 철학을 중심으로 했는데, 오히려 이제 보수주의자가 되게 되는 계기가 본인의 인터뷰라든지 책에 나온 거 보면 재밌습니다. 바로 이제 1960년대 후반에 프랑스로 이제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뭡니까? 1968년 프랑스에서 대대적인 소위 말하는 5월
학생혁명이 일어나죠. 그야말로 대단히적인 그 신좌익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꾸로 이 스크루톤은 그 모습을 보고선 아, 저건 아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반발을 느끼면서 거꾸로 이제 이 보수주의 철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이제 학위를 한 다음에 취직을 하는데 이제 비크백이라고 하는 이제 대학의 교수가 되는데, 이 대학에서 나중에 된 다음에 서로 놀랬다는 겁니다. 대학 이 패컬티, 그러니까 학부에서는 이 스크루톤이 이 정도로 보수주의인지 몰랐고, 스크루톤도 이 학교 분위기가 이 정도인지 몰랐다는데, 이거는 자, 여러분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 안에 에릭 홉스보움의 제자들이 완전히 강단을 장악하고 있는 굉장히 조금 좌익화된 그런 학교 분위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동료 교수들과 서로 진짜 어떻게 저런 존재가 있을까 하는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게 된 거는 1980년대 아주 재밌게도요. 아마 그냥 얘기하면 이해 안 했는데 대처를 공격하면서 유명해집니다. 더 미닝 오브 컨설버티즘, 그러니까 보수주의의 의미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나름대로,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아주 유행하고 보수주의 그러면은 자유시장 경제, 그래서 대처리즘이 하는데 이 대처를 공격합니다. 물론 공격하는 게 좌익적인 입장이 아니라 보다 철학적인 보수주의 입장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도 이제 나중에 회고하면서 그 당시의 비판은 조금 과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철학적으로는 맞지만 현실 정치를 자기도 이해 못했다라는 얘기도 쭉 합니다. 이게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단순한 이제 아카데미 상하 타입에서만 순수하게 미학과 철학을 하면서 심지어 대처조차도 이 보수주의의 근본 원칙, 철학적인 원칙에서는 조금 약간 벗어났다. 라고 한 사람이 굉장히 현실 정치에 뛰어들게 된 거는 뭐냐면은 1980년대 체코와 폴란드로부터 초청을 받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강연 같은 걸 하다가 그쪽에 이제 반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저항 지식인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면서 1980년대에 지하 아카데미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특히 체코를 중심으로 해서 체코와 폴란드 동유럽에 사미지다시라고 하죠. 그야말로 지하 간행문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체코 당국에 체포도 당하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추방당하고 출입 금지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체코가 민주화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체코를 방문했을 때 나중에 하벨 대통령으로부터 체코의 최고 훈장 중에 하나인 훈장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이제 머릿속에만 있던 사회주의 문제를 현실을 보면서 여기 싸우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도 아주 나와서 살즈베리 리뷰라고 하는 보수주의 이론 잡지를 만들어서 스스로 이제 자신이 이론 편집장을 하면서 계속 글을 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 사람은 정말 진짜 아까 말한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꼴통답게 진짜 시골에 내려가서 있고요. 근데 글이 굉장히 다재다능합니다. 심지어는 포도주에 대해서 대화를 해서 나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서로 전혀 정치 문제랑 관심 없는 분인데 스크루톤을 알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 사람이 지금 소믈리에입니다. 소믈리에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면 포도주 전문가서 포도주에 대한 책을 또 내고 포도주에 대한 글을 많이 써갖고요. 그래서 참 재밌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실은 워낙 이제 이런 글들을 많이 쓰고 이제 아까 말한 꼴통적으로 하니까 영국 좌익에서는 스크루톤 그러면 거의 역시 악마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공격도 당합니다. 개인적인 공격을 가장 또 당했던 건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묘한 부분이 있는 건데요. 담배 흡연하는 거를 옹호하는 거를 이제 스크루톤이 좀 썼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스크루톤이 이 담배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스크루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은 나 돈 받았다. 근데 왜냐면은 나는 그 회사 정식으로 사회이사로 돼 있었고, 그래서 사회이사로 받은 거다. 그 다음에 그 돈을 받아서 이런 글을 쓴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이사를 했고, 또 그래서 그런 글을 쓴 거다. 뭐가 잘못됐냐? 내가 세금을 안 냈냐? 그렇지만 또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또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어떤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읽더라도 요 책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서문을 보면은요, 이제 이게 참 제가 이제 영미식 보수주의를 한국에서 설명할 때 어려운 지점인데, 재밌게도 스크루턴 자체가 지적을 해놨습니다. 바로 이제 영국의 커먼로, 관습법의 전통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영국, 미국의 이 보수주의를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우선 이걸 설명하지 않고 전제에 두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문제는 뭐 이제 좀 역사적, 문화적 전통이다. 한국과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본론으로 가면 이 사람은 이제 보수주의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형이상학적 보수주의. 또 하나는 근대적 보수주의. 뭐 굳이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근대적 보수주의라는 거는 경험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형이상학적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신성한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신성한 것이 모독당한 것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통적인 만약에 아까 말한 이제 영국식으로는 정통 유럽적인 기독교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한 거죠. 이건 예를 들어서 신에 대한 모독이죠. 그럼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같이 가고 있던 전통이라는 이걸 지키려는 것. 근데 이런 것은 쭉 역사적으로 돼 있고 이것은 또 꼭 기독교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이런 형이상학적인 보수주의는 정반대 이제 이란 같은 데서 보여지죠. 이란의 호메니 혁명에서 이슬람적인 가치를 지키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후자를 얘기하려는 거죠. 경험론적 이제 보수주의란 뭐냐? 이 근대적 여기서 모던인데 결국 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교 개혁과 계몽주의 사상이 나오면서 이것이 굉장히 과도하게 질주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제가 이제 다른 책 소개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보수주의 사상이라는 건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혁명이라든지 사회 대변화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뭐를 지키는 거냐? 여기서는 뭐를 지키는 거냐라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하는 집단적 자산이 있는데 그것이 평화, 자유, 법, 시민성, 그 다음에 퍼블릭 스피리트, 그러니까 공공정신, 그 다음에 재산과 가족, 이런 걸 보호하는 거다. 근데 그럼 무조건 보호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했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깨버리는 건 쉽다는 겁니다. 열정에 의해서. 근데 깬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도저히 이걸 생각도 안 하고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암만 고치더라도 깨면 안 되고 지켜야 될 그러한 소중한 집단적 자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수주의는 왜 인기 없느냐? 스크루턴이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굉장히 보링, 지루하다고나 할까요? 따분하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은 뭐냐? 야, 이거 나쁜 거야. 부시자! 그러면은 굉장히 신나는데, 사회가 있는데 이게 사회가 완벽한 사회는 없죠. 완벽한 사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보수주의 사상과 다른 거죠. 이 사회 문제가 많아요. 많은데 그러나 토를 달면서 이걸 첨친적으로 하자 이런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토를 달고 있고 좀 재미가 없죠.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완벽하고 X냐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를 답변하라고 그러는데 보수주의자들은 예스냐 노는 얘기 안 해요. 이 사회 완벽해요? 아니, 잘못됐어. 잘못된 건 많아. 근데 왜 지키자 그래요? 그렇지만 다 깨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벌써 제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한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생활상의 보수들은 또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지켜야 된다는 생활상의 보수들이 있는데 인텔렉추얼한 지적인 보수주의자들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보수주의가 왜 현대사회에서 약하냐? 현대사회는 시장경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 사회라는 거예요. 이 부르주아 사회에 대해서 이제 지식인들, 과거의 지식인들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 승려라든지 뭐 학자라든지 건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권력, 돈으로 휘둘러 이 부르주아 사회를 경멸하고 이걸 무시하고 이걸 공격한단 말이죠. 이거 공격하기는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멋있고. 근데 이거를 수호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러한 지적 자극과 거리가 먼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스크루턴이 얘기하는 게요. 소위 말하는 68세대, 68년 프랑스 혁명 세대에서 난 지식인들, 알투세르, 들레주, 푸코, 라캉,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그러고 젊은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자본주의적인 곳에서 가장 자본주의 혜택을 받으면서 자본주의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런 좌익 기득권,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기득권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건데 좌익 기득권에 대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들은 기득권 세력이다, 이들 자체도. 대학이라든지 아카데미의 출판이니까 다 장악하고 있다. 뭐 어떤 부르주아 못지않게 살면서 굉장히 지적 유의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 스미스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지적으로 어려운 얘기고 짧은 시간에 뭐 저도 잘 소화를 못한 얘기를 하긴 뭐한데 이 시장주의자들의 문제는 아담 스미스에서 물론 시장주의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가 문제점이 뭐냐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만 본다는 거죠. 근데 국부론이 마켓, 시장을 강조했는데 아담 스미스는 당시의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철학자였고 아담 스미스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저작은 The Theory of the Moral Sentiment, 그러니까 도덕적 뭐 감정, 정서의 이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물론 요즘에 시장주의자들도 좀 관심을 갖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트러스트의 문제라는 거죠. 이 트러스트의 문제가 없이 시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합의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것 같지만 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인 트러스트 없이는 안 된다. 자, 제가 이 말을요 굉장히 이해한 것이 제가 과거에 소련, 그러니까 사회주의 시절과 그다음에 전쟁터 이런 데서 살면서 느낀데요. 참 우리나라는요 편의점 가면 자기가 물건 막 집어요. 그리고 나와서 돈을 낸단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 그걸 갖다가 훔쳐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훔쳐가는 것도 어느 정도 계산에 넣고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트러스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니까 안 되는데요. 굉장히 초기 러시아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초기 이제 러시아 시장 경제가 도입하다 보면 조그만 가게 같은 경우도 철망으로 쳐놓고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잠궈놓고 산다고 돈을 내야지 거기서 꺼내주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왜냐? 서로 상호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 안 되면 여러분들 이런 거 깽영화 보세요. 깽영화에서 마약하고 돈하고 교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무장하고 가서 저놈이 내가 마약을 주면 돈을 줄까?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주면 마약을 줄까? 그걸 서로 모든 움직이죠. 자, 근데 우리 생각을 보세요. 우리 무슨 뭐 살 때 그렇게 의심 가지면서 삽니까? 돈부터 꼭 아이스크림을 줘야지 돈을 받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 트러스트는 또 뭔가? 위라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위. 이제 미국 독립선언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보면 We the people. 우리는 뭐 국민이다, 뭐 people이다, 뭐 인민이다, 민중이다라고 하는데 이 We the people의 그 people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1인칭 복수라는 거예요. 위라는 거예요. 그럼 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문제인데 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유된 어떤 펄포우주를 가진 사람들이 위가 되는 줄 아는데 재밌게도 꼭 공유된 펄포우주가 없어도 목적이 없더라도 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뭡니까? 가족 여러분들 꼭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까? 근데 친구. 아마 친구도 뭐 이렇게 공동의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지지만 그 전에 우정으로 먼저 만들어진 경우가 많죠. 바로 이러한 위가 있어야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 위가 나중에 이제 이게 하나의 네이션이 될 때, 민주주의도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위라는 것이 존재됐을 때 반대파를 용납할 수 있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위가 아니라고 하면은 반대파는 없애버려야 되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뭐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요거 얄팍하지만 나름대로 압축시킨 얘기를 갖다가 다 설명을 하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챕터별로 쭉 이제 하나씩 주제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3장에 가면 이제 내셔널리즘의 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지금 이거랑 연결됩니다. 바로 네이션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쉐어된 공유된 아이덴티티의 문제인데 이 아이덴티티의 문제는 영토도 있고 역사와 관습 같은 게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우리 민족 순수한 단일 혈통 언제부터 그럴까요? 진짜 당군 할아버지부터 쭉 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누구는 신화다, 미스다,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이 공통된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한 신화 속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 이제 플라톤식으로 하면 뭐 고귀한 거짓말, 로블 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그러한 존재인데 이거를 갖다가 부정을 하면서 하나의 소셜리스트들이 인간 모두가 평등하다 그러면서 이것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개념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들이 주장하는 클래스라는 개념 이거 자체야말로 인위적으로 조작된 개념이다. 과연 막스 스스로도 얘기하지만 칼 막스 스스로가 바로 이제 대자적 노동계급, 직자적 노동계급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 노동계급이냐 아니면 의식을 가진 노동계급이냐 이거 자체가 이게 조작된 개념이라는 거죠. 자, 뭐 이런 얘기는 뭐 너무 길어지니까요. 하나씩만 그냥 간단히 챕터별로 하면요. 그 다음에 장이 이제 4장을 보면은 사회주의인데요. 사회주의에서 이제 문제는 지금도 얘기했지만 이 클래스라는 개념 자체가 조작된 개념이고 이것은 통합을 하지 못하는 개념이라는 거고요. 복지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복지에 대해서도 뭐 너무나 많은 논란이 있지만 진짜 요즘에 우리나라 대선하는 거 보면은 누가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꼭 포카판에서 판돈 올리는 것 같다. 누가 100 그러니까 100 받고 200.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콜 그래갖고 하고 지금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원칙을 떠나서 아니 도대체 자기 돈을 주겠다면 모르지만 도대체 누구 돈을 누가 나눠주겠다는 건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복지국가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가 문제가 뭐냐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하나의 종속된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자신이 혜택받는 것이 하나의 권리로서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복지는 많은 경우에 미래를 팔아먹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했지만 그 재원을 어디서 확보해야 될지 모르는데 많은 경우에 그 재원을 갖다가 미래에서 끌어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연금 같은 게 만들어진 거 보면은 내가 낸 돈을 갖다가 나중에 받는 형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낸 돈으로 갖다가 윗세대를 주고 내가 받는 거는 다음 세대가 만드는 걸 받는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화니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거니 걱정하는 근본적인 게 거기 있습니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은 그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자본주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바로 중요한 10장에 가면은 이제 컨설버티즘 보수주의의 문제가 합니다. 그래서 컨설버티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모든 컨설버티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사람들이 이제 컨설버티즘이냐 프로그레시즘이냐 그랬을 때 뭐 진보를 믿느냐 뭐 지켜야 되냐 문제가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프로그레시브 진보주의자들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세상을 다 이해하고 따라서 그 이성에 의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보통 역사를 강조할 때 그 대문자 히스토리, 대문자로 쓰는 히스토리라는 것은 쭉 나가는 겁니다. 진보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쭉 일직선상으로.
거기에 비해서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굉장히 회의적이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이제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고, 인간의 그러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결코 완벽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다고 믿고 있고, 오히려 그러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노력은 디스토피아를 만들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블랙시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이해하시도록 얘기하는데요. 스크루톤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블랙시트를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블랙시트 그러면 굉장히 나쁜 걸로 지금 돼 있고, 우리나라 신문이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또 우리 입장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역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으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무역 관계가 좀 깨질지 모르는 우려, 거기에 대한 걱정은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는 저도 맞다고 보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블랙시트 같은 게 악으로 되어 있는 분위기는요, 굉장히 우리나라도 이제 지적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글로벌리스트들, 그러니까 국제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럽, EU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사실 냉전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냉전이 됐을 때 이제 1945년에 독일이 그러니까 나치 독일이 패망하고 다시 이제 냉전 구조가 생길 때, 여러분들 아실지, 혹시 공부를 그쪽 안 하신 분은 모르지만 이 EU라는 모태가 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는요, 유럽의 기독교 민주주의자 내지는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냐? 민족 이전에 있었던 유럽을 통합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민족을 뛰어넘어서 그걸 유럽연합을 건설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그러한 것이 이제 동구권이 있음으로써 거기가 대립을 하면서 위라는 것이 막연히 조금 형성되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과연 그 위가 만들어졌는가? 지금 브렉시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더 문제가 된 프랑스의 프렉시트 문제 아닙니까? 프랑스에서 재밌는 거는 지금 극우파라고 불리는 르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극좌파라고 하는 멜라숑이 있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극우파, 극좌파 그러지만 두 사람의 논리를 딱 비교하면요, 진짜 구별이 안 돼요. 쭉. 복지 문제, 노동자 문제 딱 갈라지는 게 굳이 있다면 이제 이민 문제죠. 이제 예를 들어서 르펜은 이민에 반대, 그러니까 무슬림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이 멜라숑 같은 이제 프랑스 극좌파는 이 무슬림 이민자들을 갖다가 혁명의 새로운 주체로 보는 거죠. 심지어는 이 둘 다 브렉시트에 찬성을 합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 있죠. 바로 이제 그런 문제를 하나 얘기하면서, 역시 이제 이런 국제주의랑 관련된 게 우리나라도 말이지만 멀티컬처럴리즘, 다문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저쪽 문화를 핍박한다든지 그거 아니고 굉장히 세계 우수한 문화들을 다 흡수하면 좋죠. 그렇지만 이런 또 한 가지 다문화주의가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낳습니다. 그쪽 문화니까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요. 참 저도 간혹 가다가 당혹스러운 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진보적이고 굉장히 특히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한 발언하는 이제 좀 페미니스트적 경향의 진보적 여성이 갑자기 저 이슬람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의 문화적인 현상인데 미국이 개입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엔 굉장히 문화적 상대주의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멀티컬처럴리즘에 입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문화적인 우위가 없다는 건데, 문화적인 우위가 없다는 것이 더 나가면 어떠냐면 세상에 진리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상대적이다. 근데 이런 얘기는 너무 어려운 얘기일 수 있고요.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쉽게 이제 스크루톤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하다가, 책 덮자. 내가 쉽게 얘기할게. 아니, 미국 이민 안 받는다고 미국을 그렇게 나쁜 나라라고 하면서 왜 굳이 미국으로 이민 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참 좋은 나라에 살지. 그리고 어느 국가든지 하지만 이 네이션을 강조하는데, 네이션은 공유된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 공유된 아이덴티티가 없이 어떤 국가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것도 민주주의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라 토탈리테리아니즘, 전체주의로 하면 가능해요. 힘으로 누르면 되니까. 그랬을 때 이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이 민주주의는 이 공유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멀티컬처럴리즘에 의해서 이 공유된 아이덴티티가 붕괴되고 있다. 그럴 경우에 남는 건 극단적인 투쟁, 혼란, 카오스 이런 것이 올 수밖에 없다. 그 속에서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고, 있다면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서의 다수의 독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난잡하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뭐 그동안 그래도 이 6회까지 봐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이 번역된 책, 합리적 보수를 찾습니다라는 책도 있으니까 이 책을 좀 한번 나름대로 이 스크루턴은 쉽게 쓴다고 썼다는 책입니다. 이게 2014년에 대중적으로.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한테는 또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좀 밑줄 쳐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